섬에 있는 한 어린 소녀는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신생아를 데려옵니다. 어머니는 딸 메리에게 새로운 아기 동생 샤이언을 환영하라고 말합니다. 메리는 동생에게 인사하며 입맞춤을 하고 동생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메리는 자신을 소개하며 안녕 샤이언, 나는 너의 큰언니야 라고 말하고 그의 얼굴에 기쁜 표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메리는 힘차게 뛰어다니며 자신이 경주에서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샤이언은 경쟁에 지쳐 그녀가 얼마나 빠른지 언급합니다. 메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물론 나는 빨라. 결국 나는 큰 언니니까. 아버지가 도착하고 메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랑스럽게도 그녀가 예전과 똑같이 밝다고 말해줍니다. 쉐이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인사하며 쉐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쉐이는 겸손하게도 메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감하지만 속으로는 쉐인이 정말로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이제 더 이상 침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며 때때로 성인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존경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조금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중에 쉐인은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리는 그가 연극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어린 남동생에 대한 기억으로 웃습니다.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에 쉐인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몬스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질문에 답하지만 몬스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쉐인에게 절대로 섬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의 엄마가 이미 섬을 떠나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체이엔과 몬스터를 만난다면 그는 달아나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체이엔은 영혼과 요정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아버지가 요정들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메리는 대화에 놀라움의 표정으로 얼굴을 보여줍니다. 체이엔은 마법의 존재에 대해 물어봅니다. 특히 물, 불, 공기 같은 원소를 조작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입니다. 체이엔은 그런 것이라곤 마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메리는 체이엔의 실망감을 보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체이엔은 계속해서 마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뱉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길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아는 바에 따르면 마법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인식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인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다. 체인은 대답하기 싫은 듯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누나 메리는 그가 너무 창백해 보이는 것을 보고 괜찮은지 물었다. 체인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듯 보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3년 후 메리는 나무검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체인은 자랑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훈련을 마친 메리는 옆에 앉아 쉬었다. 체인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녀의 언니로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체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샤이에는 그녀가 그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괴물, 영혼, 또는 다른 어떤 위협으로부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에게 큰 누나로서의 의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것이 때때로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즐거워했다. 메리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신체 활동에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샤이에는 드디어 그의 누나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왔는지 이해했다. 밤이 되자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다. 그녀의 친구가 도착해 메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왔는지 언급하며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놀랐다.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스파링하자고 초대했다.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거절했다. 그 친구는 샤이엔에 대해 물었고 그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메리는 이것을 확인했고 그녀의 친구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다른지 언급했다. 메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샤이엔이 마법에 대해 물었던 때를 떠올렸고 그의 계속된 공부가 그 질문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났고 메리와 그녀의 친구는 모두 놀랐다. 다음 날 메리는 샤이엔을 호수로 데리고 갔다. 샤이엔은 주저하며 그들의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을 상기시켰다. 메리는 그에게 그 장소가 멀지 않다고 괴물도 없다고 안심시켰다. 밤이 되기 시작하자 샤이엔은 누나에게 어머니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메리는 이를 인정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빛이 다시 나타나 샤이엔을 놀라게 했다. 메리는 이 빛나는 구체들이 해질녘 이후에 항상 나타난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쉐이는 호기심에 차서 메리에게 부모님이 호수 위의 빛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처음 봤을 때 그 빛들을 부모님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쉐인이 그 빛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고 고백했다. 쉐인은 어쩌면 아이들만이 그 빛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메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 아이들은 그 빛들을 전혀 볼 수 없고 일부 성인들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형성된 구체로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녀처럼
그 빛들이 깜빡이고 사라지는 것으로만 봤다. 셰이는 이 미스터리가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다. 메리는 동감하며 그것이 마치 마법 같다고 말하면서 현상이 얼마나 특이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샤이엔에게 빛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의 이전 아이디어를 상기시켰고 아버지가 그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샤이엔은 메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가 자신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샤이엔은 그녀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샤이엔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메리는 미소 지으며 감사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고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묻자 샤이엔은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메리와 샤이엔은 아침을 서둘러 먹으며 부모님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가 호수로 향했다. 샤이엔의 피곤함이 드러났고 메리는 그가 운동과 야외 활동이 부족하다고 놀렸다. 채아는 논쟁할 기력이 없었고 대신 그들의 임무에 집중했다. 메리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채아는 빛나는 구체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더 조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호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채아는 그 빛이 호수 안에 무언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파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채아의 직감을 믿고 그가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표현했다. 메리는 다음 단계가 궁금해져서 채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안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3개의 양동이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물, 돌, 모래로 채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물과 식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과 물고기입니다. 메리는 그의 리즈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며 그들은 빠르게 첫 2개의 양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양동이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샤이엔이 갑자기 웃으며 메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 웃느냐고 묻자 샤이엔은 그녀가 곁에 있어 기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켜주며 그의 누나로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자신에게 자유시간이 있으니 함께 하겠다고 고집하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샤이엔은 만약 마법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녀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리는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버킷에 그것을 넣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던 중 마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다. 로즈는 샤이엔을 보고 그가 마리의 남동생인지 물었다. 마리는 그것을 확인하며 샤이엔을 로즈에게 소개했다. 샤이엔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마리는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리며 샤이엔에게 그녀의 자랑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를 평범한 소녀로 치부했다. 상처받은 로즈는 마리의 직설적인 말에 반대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마리는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더 깊이 파고들며 왜 이 특정한 호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마리는 샤이엔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로즈가 빛나는 구체 때문인지 물어보았을 때 샤이엔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로즈는 자신도 종종 호수를 방문하며 빛나는 불빛에 매료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샤이엔이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로즈는 자신은 단순히 구체를 바라보는 것을 즐길 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고백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빛나는 구체들이 호수 위에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이 준비한 양동이에서 나오지 않았다. 샤이엔은 불빛이 호수 속의 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다. 로즈는 호수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언급했지만 더 조사하기로 결심한 샤이엔은 다이빙하기로 결정했다. 메리가 그와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물속에서 샤이엔은 빛나는 구체 중 하나를 잡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손에서 얼마나 따뜻한지 감탄했다. 메리도 그의 뒤를 따라 하나의 불빛을 잡았다. 하지만 샤이엔이 구체의 출처를 찾기 위해 머리를 물속에 잠그려고 했을 때 호수의 어두운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샤이엔은 빛나는 구체가 살아있는 생물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위치 변화는 움직임을 시사했습니다. 메리가 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샤이엔은 구체의 이동성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가를 떠났고 샤이엔은 메리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감사를 무시하며 그를 돕는 것이 가족의 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았고 이번에는 암컷이었습니다. 그녀는 암컷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어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암컷 물고기를 수조에 수컷 물고기와 함께 놓았을 때 물속에 빛나는 구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이엔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구체는 물고기의 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메리는 구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로즈는 그것이 수컷 물고기가 가족을 시작하는 일환으로 암컷 물고기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리가 순수하고 진심으로 척과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척은 분명히 불편해하며 친구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메리는 엄마에게 척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질책받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가 안심시키기를 바라며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오직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척은 그녀를 위로하며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이미 가족이라고. 그러나 메리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걱정을 표시했다. 결연하게 척은 그녀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녀 옆에 머물기로 맹세했다. 메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확신에 깊이 감동되었다. 척은 그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며 그는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메리가 그의 말에 억눌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척리의 몸에서 갑자기 빛나는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이 만진 빛나는 구체에서 나온 마법 에너지가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찍혀버렸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강력한 유대감과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선언이 이 마법적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당황하여 상황을 처리할 수 없어 메리는 부끄러워하며 난처하게 달아났다. 척리가 이 특별한 사건을 되돌아보며 깊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의에 찬 척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그가 바로 마법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사람이라고 맹세했다. 이야기가 척리의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 그는 30번째 생일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다. 이 기념비적인 순간까지 단 10초 남았을 때 그는 신화를 믿었다. 30세까지 독신을 유지한 남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샤이에는 기쁨에 뛰어오르며 드디어 스스로 확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컨저하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제스처를 시도했지만 다시 결과가 없었다. 절망감에 휩싸여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법 능력을 열기 위해 몇 가지 주문을 외웠지만 다시 한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패배감에 빠진 샤이에는 주저앉아 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그것 없이는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한탄했다. 체념한 샤이에는 다음날 일해야 하므로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휴식을 준비하던 중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과거 생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애썼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마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었다. 30.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하는 것의 짜릿함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의 의식은 사라졌다가 새로운 삶에서 다시 깨어났다. 현재로 돌아와 척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이 대화는 그에게 이 세상에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게 만들었다. 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 척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삶에서도 그의 꿈들은 다시 한번 멀어져 가다가 언니를 안았을 때 마법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서 솟구치는 순간까지 그렇게 되었다. 격려된 척은 다시 불꽃구체를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증거 없이는 그럴듯하다고 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메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척은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내가 딱 적당한 시기에 왔어. 앉아 있어. 메리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그에게 알리러 왔으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시만 머물기로 동의했다. 시에이네가 앉자. 시에이네는 메리를 바라보며 계속 쳐다보았고 이에 메리는 부끄러워졌다. 시에이네는 누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그가 예상했던 대로 마법 같은 에너지가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제약이라고 중얼거렸다. 명백히 화난 메리는 그를 가로막고 그가 자신을 자기 이익을 위해 조종하는 인형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에이네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주장했고 이는 다시 한번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들었다. 시에이는 자신의 반응에 놀랐고 마리는 결국 그를 용서했지만 그에게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시에이는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트리거 방법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시에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기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쁨을 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법 에너지가 다시 한번 그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리는 이 발견에 흥분되었습니다. 마리는 모든 것이 빛나는 것뿐이라도 여전히 놀랍다고 외쳤습니다. 시에이는 그녀의 말에 동감하며 빛나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 물고기와 비교하여 에너지의 방출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리석게도 행복한 표정으로 환해졌고 그의 돌파구에 대한 흥분에 압도당했다. 메리는 그를 위해 너무 기뻐하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다. 샤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정말 매우 행복하다. 샤야는 앉아 마법에 대한 이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깨달았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게 했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는 이 행동을 제한된 횟수만큼만 수행할 수 있었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는 완전히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의 마법 차원을 완전히 소모하면 그것이 성장하여 다음번에 에너지 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를 볼 수 없고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반면 마법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샤야는 여전히 빛나는 구체를 생성할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현재의 마법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그것들을 생성할 수 없다는 이론을 세웠다. 이 깨달음은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고 특히 자신을 물고기와 비교했을 때 물고기가 그보다 더 많은 마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물고기는 빛나는 구체를 수월하게 만들어냈다. 샤이에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마법의 힘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심사숙고하면서 점점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정신적인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심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나는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샤이에는 물고기와의 이전 실험을 회상하며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다. 이 통찰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것을 그의 손에 완전히 집중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감정의 유발 요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동시에 마법을 지휘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누려는 시도와 같았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어떤 좌절감이 든 후 샤이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했다. 그는 과정을 잘못된 순서로 접근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그는 먼저 마법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 그것을 손으로 이끌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그의 얼굴에 승리의 어리석은 미소가 번졌다. 작은 승리에 힘을 얻은 그는 빛나는 손으로 벽을 쳐서 에너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불행히도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의 손은 희미한 빛만 발산했고 충격으로 그가 다쳤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샤이에는 기뻐했다. 그에게 이 작은 돌파구는 마법을 익히는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의 흥분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실험하는 의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척에네스는 그의 아버지, 수녀 마리,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정원에서 검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요. 참여를 요청받자 척에네스는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검술을 배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훈련이 사람들을 싸우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도시 밖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는 열성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마리에게도 훈련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척에네스는 실망한 채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대신 마법 훈련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훈련 세션이 계속되는 동안 샤이에는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실망과 재미가 섞인 표정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샤이엔이 검술에 이렇게 서투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샤이엔은 반박할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다. 한편 로즈는 샤이엔의 아버지에게서 그녀의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실력과 샤이엔의 고군분투를 더욱 부각시켰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메리에게 주목하며 그녀의 발전 정도를 보길 원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스파링 경기를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격을 퍼부어 모두를 그녀의 속도와 정확성에 놀라게 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교묘한 페인트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반격하여 결국 그녀를 이겼다. 패배에 실망했지만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결단력과 기술을 칭찬하며 그녀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몇 년 더 연습하면 매우 능숙해질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샤이엔과 로즈는 마리의 발전과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의지의 깊은 인상을 받으며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후에 샤이엔은 마법 훈련을 재개하며 모든 마법 에너지를 손으로 집중하는 데 전념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실패했고 그의 좌절감은 커져갔다.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그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하루에 2번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고 지금은 20번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정체기에 도달했음을 인정했다.
더 나은 향상을 위해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샤이엔은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찾기로 결심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샤이엔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와 에스토리아시로 여행을 가서 대장간에서 물품을 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샤이엔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경치를 바꾸고 싶었던 샤이엔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에스토리아는 그 지역의 중간 크기 도시로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되었다. 에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샤이엔의 아버지는 그들의 목적, 즉 현지 대장간에서 물품을 사기 위해 갔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샤이엔에게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며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에 대해 주의시켰다. 분주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흥분한 샤이엔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마법 지식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동행하고 심부름을 도와주는 데 집중했다. 그들이 도시를 지나치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상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샤이엔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메리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샤이엔을 놀라게 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메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항상 그렇게 웃는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샤이엔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간에 갈 시간이라고 알렸다. 대장간에 도착하자 그들은 샤이엔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대장장이에게 따뜻하게 맞이받았다. 대장장이는 즉시 그들의 방문 목적을 알아채고 청레이의 아버지가 주문한 것을 받으러 온 것임을 눈치챘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자랑스럽게도 메리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고급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놀라움에 대장장이를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레이와 메리를 소개하며 대장장이는 그들의 예의 바름에 감탄했다. 농담삼아 그들에게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애들은 너무나 예의 바르군. 정말 내 애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청레이의 아버지는 웃으며 위협하는 척했고 대장장이는 이를 피하면서 웃음을 지으며 메리의 검을 가져오러 갔다. 대장장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메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 검은 그녀에게 딱 맞도록 짧고 가벼운 무기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 무기를 감탄하며 들여다보며 그 기술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기쁨은 분명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이 얼굴에 스쳤다. 청레이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그녀는 말했다. 나만 선물 받았는데 너는 받지 못했어. 그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 샤이엔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 검이 자신의 생일 선물이기도 하고 검을 소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는 짜증이 났다. 너도 뭔가 받아야 해. 그녀는 주장했다. 좀 더 이기적이 되어야 해. 샤이엔은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너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해. 그의 대답은 메리의 짜증을 완화시킨 것 같았고 그들은 함께 계속 걸었다. 히스토리아의 분주한 거리를 거닐다가 샤이엔은 근처에 서 있는 한 소년이 페리를 담고 있는 세 장의 눈길을 끌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표정은 즉시 어두워졌고 그는 샤이엔에게 그 장소에 접근하지 말고 관련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샤이엔은 급히 사과하며 단지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샤이엔은 자신이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요정이 팔리고 있는 장소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폭우 속에서 숲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장작이 젖어 망가지는 것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갑자기 한 소년이 그에게로 달려와서 두려움에 떨며 땅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소년은 말했다. 모두가 끌려갔어요. 나는 왕에게 알려야 해요. 남자는 놀라서 누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물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괴물들이 모두 데려갔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공포에 휩싸였다. 다른 곳에서는 샤이엔과 메리가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샤이엔은 손에서 마법 에너지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메리는 그가 새로운 개인 기록을 달성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샤이엔은 메리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발전을 그녀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물었다. 샤이엔은 자신이 이제 예전보다 마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과를 폄하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빛을 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리는 그를 격려하며 그가 내뿜는 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농담 삼아 그녀는 그의 마법이 단순한 빛에 불과하다고 불렀고 이는 샤이엔을 웃게 만들었다. 샤이엔은 불덩이를 만들거나 번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더 흥미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 마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다. 그의 생각은 전날 본 요정으로 흘러갔고 요정이 자연현상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부모님이 그들과 거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메리가 그를 방해하며 무시당한 것에 짜증을 냈다. 그녀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았고 샤이엔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샤이엔과 메리는 조사하러 갔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그룹은 모두를 위한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체이엔의 호기심이 자극받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소식을 확인했다. 트롤들이 나타났다. 체이엔은 이 아이디어에 흥분했고
트롤들을 연구하고 마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긴장된 분위기는 그에게 위험을 상기시켰다. 그는 트롤들이 이 세상에서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체옌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노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으며 싸움을 준비할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남겨두었다. 메리는 체옌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손이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체옌의 아버지와 전사들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싸움을 위해 떠나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2명의 괴물만 나타났으며 그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샤이에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긴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샤이에는 짧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괴물이 지능과 그들의 집 2층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적 힘이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괴물은 멍청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샤이에는 모든 사람이 괴물이 나타날 경우 안전할 수 있도록 2층에 숨으라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즉시 샤이엔의 제안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샤이엔의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였다. 샤이엔은 아버지와 전사들이 자신을 떠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불안하게 생각했다. 샤이엔은 괴물과 맞서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갑자기 한 명의 트롤이 체이엔의 집에 도착했다. 그 트롤은 빈 지하실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음을 발견했다. 화가 난 트롤은 앞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체이엔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몇 초 후 소음이 멎었고 그들은 트롤이 떠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트롤은 다른 진입로를 찾은 것이다. 떨고 있던 메리가 체이엔에게 속삭이며 트롤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이엔은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재촉하며 어떤 소음도 트롤을 유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롤은 2번째 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숨어있는 방 밖에서 문 앞에 멈췄다. 모두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었다. 트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자 그것은 멀어져 갔고 잠시 안도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트롤은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돌아서서 문을 무자비한 힘으로 부수며 들어왔다. 트롤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 존재는 위압적이고 위협적이었다.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샤이엔은 이렇게 위험한 생물을 연구하고 싶어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했다. 샤이엔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보호했다. 트롤은 이상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샤이엔은 트롤이 전혀 무의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롤은 자신이 압도적인 우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압도된 쉐인 엄마는 땅에 쓰러졌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리의 검을 들고 트롤과 맞섰다. 그녀는 쉐인에게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트롤은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그녀의 검을 벽에 내던져 쓰러뜨렸다. 트롤은 마리를 죽일 준비를 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리를 자신의 몸으로 가려 그녀의 등에 타격을 입혔다. 그때조차도 트롤은 멈추지 않았다. 트롤은 다가와 마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끝내려 했다. 쉐인은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지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트롤이 그들 위에 들이우자 쉐인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절망감에 휘둘리며 그는 앞으로 뛰어가 트롤의 팔을 잡았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트롤의 몸에서 그의 것과 유사한 마법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가운데 메리와 로즈만이 샤이엔에게서 나오는 마법의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 샤이엔은 모든 에너지를 손으로 집중시켜 트롤을 잡고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짰다. 처음에 트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하지만 샤이엔의 마법의 힘이 강해지자 트롤의 팔이 타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고통에 트롤은 비명을 지르며 샤이엔을 방으로 던져버린 후 땅에 쓰러졌다. 샤이엔은 멈추지 않았다. 결단력에 힘입어 그는 트롤의 등에 뛰어올라 외쳤다. 타라. 모든 마법의 에너지를 손에 모아 그는 그것을 트롤의 머리에 대었다. 트롤은 몸이 불길에 휩싸이자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최후의 필사적인 힘으로 샤이엔은 트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결국 그를 죽이는데 성공했다. 트롤이 땅에 무기력하게 쓰러지자 샤이엔은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놀란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샤이엔은 말했다. 왜 여러분은 마치 제가 괴물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나요? 로즈가 앞으로 나아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말은 샤이엔을 진정시켰지만 그의 어머니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자 릴리프는 금세 사라졌다.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샤이엔과 로즈가 그녀를 막았다. 샤이엔은 어머니를 살펴보았고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심한 출혈을 알아차렸다. 그는 가장 즉각적인 우선사항은 출혈을 멈추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어머니를 침대에 옮기도록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그녀를 눕힌 후 샤이엔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의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급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생각하며 스스로 상처를 꿰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누가 바느질을 할 줄 아는지 물었고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샤이엔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어머니 방에서 바느질 도구와 알코올,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서둘러 달라고 간청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모으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한 어린아이가 샤이엔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이엔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집중했다. 자제가 도착하자 샤이엔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여성이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의 천을 잘라내며 부상을 드러냈다. 그는 트롤의 발톱이 독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며 심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셜리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셜리는 재봉사에게 돌아서며 이제 시작하자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셜리는 그들이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놀라움에 멍해졌다. 상처를 꿰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셜리는 설명했다. 우리가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상처가 열려있게 될 것이고 내 어머니가 죽을 수 있습니다. 햄을 닫아야 출혈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는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자는 명백히 불안해하며 주저했고 셜린의 어머니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인정했다. 샤이엔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녀를 조금 더 다치게 해서 생명을 구하거나 이렇게 두고 가면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여전히 망설이던 여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샤이엔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제발 제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그의 절박함에 감동한 여자는 동의했다. 샤이엔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상처를 철저히 소독하고 봉합을 시작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샤이엔의 어머니의 상태는 그 후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샤이엔은 그 여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회복할 수 있을지 물었다. 샤이엔은 그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를 잠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모든 것에 깊이 감동받아 샤이엔을 꽉 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의 아버지와 전사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트롤을 성공적으로 처치했지만 근처에 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트롤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마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의사가 방문하여 샤이엔의 어머니를 진찰했다. 그는 그녀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뼈나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봉합 작업을 칭찬하며 매우 잘 되었다고 말하고 누가 그런 의학 지식을 가졌는지 물었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의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 후 샤이엔의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의사가 떠난 후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하며 자신을 탓했다. 어머니는 메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안심시켰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했고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어. 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조용히 지켜보던 샤이엔의 아버지가 드디어 샤이엔에게 말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니? 의학에 대해 어디서 배웠니? 샤이엔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트롤을 물리칠 수 있었니? 그런데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은? 샤이엔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물었다. 마법이었니? 샤이엔은 충격을 받고 물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버지는 설명했다. 너는 너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야, 샤이엔. 너가 뭔가 특별한 것,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게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지? 샤이엔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믿어줄래? 아버지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녀들을 믿고 싶어. 그 순간 메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이에는 대단해요, 아버지. 그는 마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 폭로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외쳤습니다. 연구하고 있다고? 너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수이엔. 그렇게 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수이에는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의 아버지는 이를 확인하며 마법 연구를 중단하라고 재촉했고 마법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쇠이엔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하며 갈등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메리는 쇠이엔을 옹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쇠이엔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나 모두 그가 한 덕분에 안전해졌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가 열정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마법이 위험한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는 짜증이 나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위험하다면 너무 늦었을 때에야 알게 될 거예요. 트롤을 죽일 수 있는 힘, 어떻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쉐이는 그가 연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하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마법을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쉐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당신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당신의 걱정과 감정을 이해하지만 만약 내 연구를 중단한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예요. 당신에게 이 힘은 위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 꿈을 상징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다고, 나이가 들면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채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의 확신은 잠시 아버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채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신에게 위험하고 해롭다면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메리는 대화에 슬퍼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채아의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연구를 그렇게 하고 싶나요? 채아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의 아버지는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고 아무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샤이엔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나는 계속할 거야.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마음을 바꾸었다. 알겠어. 그럼 연구를 계속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발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나에게 해야 해. 내가 너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중단시킬 거야. 샤이엔은 놀라서 물었다. 그게 전부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거야? 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결심이 확고하다면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해, 샤이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샤이엔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꿈을 찾았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쫓아가. 그리고 나는 너를 지원할 거야. 아버지로서의 의무이니까. 메리는 결심에 기뻐하며 외쳤다. 이건 대단해, 샤이엔. 축하해. 그 후 우리는 샤이엔의 아버지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샤이엔의 형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본다. 이게 충분해. 형은 대답한다. 응, 완벽해. 그의 여동생은 놀라며 물어본다. 뭐 하고 있어? 샤이엔은 마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샤이엔은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불에 다가가고 불은 파란색으로 변하며 그의 손에 모인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물을 부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해. 메리는 오빠를 확인하러 가지만 그는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번 일에서 마법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와 합쳐진다는 것을 배웠어. 너도 봤잖아. 내가 마법 에너지를 불과 합쳤을 때 그것이 파랗게 변했고 내 에너지의 영향을 받았어. 이것은 마법 에너지가 모든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 그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마법을 보지는 못했지만 일어난 일은 봤고 믿을 수밖에 없어. 메리는 질투를 느끼며 말합니다. 너희 둘은 이제 서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샤이엔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며 내가 잘하는 다른 것들도 많고 나는 너 덕분에 마법 에너지를 발견했어라고 말합니다. 메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후 샤이엔은 자신이 파이어볼을 날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리석게 웃기 시작합니다. 쉐인의 아버지는 당황하지만 메리는 쉐인이 마법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쉐인은 그의 아버지가 도와주고 필요한 경우 불을 끄기 위해 서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쉐인의 아버지는 매우 지원적이며 모든 것을 돕습니다. 쉐인은 피곤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그의 아버지는 잠시 쉬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쉐인의 아버지는 그에게 따뜻한 음료를 가져오러 갑니다. 쉐인은 그에게 감사하며 몸을 말립니다. 그런 다음 로즈가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마법 실험이야? 쉐인은 그래라고 답하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쉐인은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곳에 없을 때는요. 로즈는 쉐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는 아버지가 매우 지원적이고 그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로즈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로 지지해 주십니다. 샤이엔은 그날 로즈가 해준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합니다. 로즈가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구울을 죽인 날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것이 나를 매우 행복하게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로즈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안전합니다. 그녀는 이후 메리에게 대해 묻습니다. 메리가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아요. 로즈가 말합니다. 이틀 전 일 때문에 그녀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샤이엔이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을 것이고 잘 이겨낼 거예요. 로즈가 그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어야 해요. 그녀는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메리 민화일,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깊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더욱 열심히 훈련한다. 시오는 마법 에너지에 대해 발견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첫째, 모은 마법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꽃도 커진다. 둘째, 다른 여론을 실험해봤다. 그리고 열기가 높으면 손에도 불꽃이 붙었다. 셋째, 몸에 일반적인 마법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에서 불에 닿으면 손에 일반적인 불꽃이 아니라 파란색 불꽃이 붙었다. 넷째, 손을 무언가로 덮어도 불꽃을 모을 수 있었다.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험하며 아직 실용적인 용도는 없다고 말한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불 원소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시오는 대답했다. 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법 에너지를 모으면 조절할 수 있어? 그러자 메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며 시온을 놀라게 한다. 메리는 로즈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시오는 이를 보고 너희 둘은 천재야. 라고 말한다. 시오는 손에서 떨어진 곳에 마법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며 메리와 로즈가 그를 도와주고 이끈다. 결국 시오는 성공적으로 이해하고 마법 에너지를 모아 손에서 방출한다. 그는 매우 기뻐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후 시오는 손에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시도한다. 그의 아버지가 묻는다. 불을 붙여야 하지 않니? 시오는 대답한다. 아니,
그리고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은 후 라이터를 통해 불덩이를 발사한다. 모두가 흥분합니다. 시온은 혼잣말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실험적이지만 내가 이전 생에서 꿈꾸던 마법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바보처럼 웃으며 모두가 그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시온은 이 에너지를 불꽃이라고 이름 지었고 지금은 공격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우리는 시온이 아버지와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골 공격 이후 한 달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후 시온은 지친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더 훈련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시온은 여동생 메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손에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만해,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빠, 더 많은 훈련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너가 말했잖아. 그는 대답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어? 시온은 그녀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시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훈련을 이어간다. 이에 시온이 소리쳐 말한다. 그녀는 상처받고 떠난다. 시온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괜찮을 거야? 시온은 누나를 매우 걱정스러워한다. 그 이후로 시온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전기를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묻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온은 답한다. 번개 같은 것이라고. 그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시온은 불마법에 대한 실험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다. 그 다른 길은 번개 구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번개를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고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아니, 그런 것은 없어. 그 말은 시온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번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번개와 비슷한 것을 본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 사람이 그의 친구 그라스트라고 덧붙였고 시온에게 말했다. 이제 아스테리아 시로 가자. 시온은 메리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아니, 나는 여기 있을게. 할 일이 있어? 시온은 놀랐고 메리는 그를 문으로 안내하며 농담하듯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문에 맞추며 문을 닫았다. 메리는 부상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시논과 그의 아버지는 그라스트에게 가서 그는 번개 광석이라는 것이 있다 오고 말했다. 시논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 번개 광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라스트는 대답했다. 매우 어렵다. 시논의 아버지는 물었다. 왜? 희귀한가요? 그라스트는 아니오. 하지만 매우 무겁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상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운반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시온은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번개 광석이 전기를 방출할 수 있는 금속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운반할까요? 그런 다음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물었습니다. 젖은 하얀 액체를 내뿜는 나무가 있나요? 그라스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온은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전기를 차단하는 다른 보호물은 유리입니다. 하지만 유리는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유리를 만든 암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광물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시온은 그라스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라스트는 말했습니다. 종이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기다려, 저는 그것이 아름답고 독특해 보여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라스트는 종이 결정체를 꺼냈고 시온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는 종이 결정체가 절연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번개 광석을 위한 절연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형태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그라스트는 당황하며 말했다.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시온이 아이처럼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더 큰 종이 결정체가 있는지 물었다. 그라스트는 그에게 말했다. 상업지구에 가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위치를 설명했다. 그는 덧붙였다. 4000렐름의 더 큰 조각을 얻을 수 있어. 시온은 생각했다. 그 가격이면 한 가족이 아주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지금 상업지구에 가자. 시온은 놀라서 물었다. 아빠가 나를 위해 사주실 건가요?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물론 필요하지. 시온이 말했다. 하지만 비싸요 아빠.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가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전에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해. 내가 너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살게. 살 수 없다면 말해줄게. 시온은 이 말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번개 광석을 손에 넣었다. 그러자 시온은 실험을 시작하며 말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션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션은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번개 광석에 집중시켰다. 두 힘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 결과 폭발이 일어났다. 션의 아버지는 션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실망하지 마라. 나는 불마법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션은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션의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기뻤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션은 기쁨에 뛰어다니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번개 광석의 마법을 사용했을 때 내 손이 타지 않았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법 에너지에는 점화 외에도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상상한 모든 방법으로 마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 시온은 자신의 방에 앉아 마법을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온은 더 자유롭게 마법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더 깊이 생각해보니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마법 에너지를 항상 구의 형태로 방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태로 상상해보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상한 대로 마법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시온은 그의 새로운 발견에 흥분하며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붕대를 제거한 것을 보고 걱정했다. 시온은 강가에서 그의 여동생을 찾으러 갔고 그녀가 거기서 모든 힘을 다해 훈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그녀의 훈련용 지팡이가 부러졌다. 메리는 오빠를 보고 놀라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시온은 대답했다. 항상 나를 지원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너에게 없었어. 메리는 말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나는 항상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질투를 느꼈어.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너가 우리를 구해줬어. 나는 그게 기뻐.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도와주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 시온은 물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유인가? 메리는 대답했다. 물론 아니지. 너는 내 남동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단지 내가 약해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보다 강해지고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강해지고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온은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였구나. 메리는 대답했다. 응. 왜냐하면 매번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일어난 일이 떠오르거든. 메리는 울며 매우 속상해했다. 시온은 그녀에게 가서 포옹하며 말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나는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너를 지지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언니. 메리는 말했다. 나도 너에게 심하게 구는 것에 대해 미안해. 시온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가진 모든 걸로 너를 지지할게. 로즈는 가까이 서서 메리가 오빠에게 얼마나 꼭 붙어있는지 당황해했다. 시온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이후로 늘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메리는 그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시온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다. 메리, 조금 뒤로 물러나 주겠니? 왜? 그녀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물었다. 그는 설명했다. 나는 마법을 테스트할 공간이 필요해. 조금 상처받은 메리가 물었다. 내가 방해가 되고 있나? 시온은 빠르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니지만 내가 옆으로 비켜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불만스러워하며 메리는 물러났지만 그녀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건 명백했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시온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마법력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에너지가 확장될수록 더 얇고 희박해져서 외부 요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연은 에너지를 응축시키기로 결정했고 더 작고 집중된 형태로 만들었다.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는 응축된 에너지를 불꽃으로 점화하여 강한 마법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메리 모두 갑작스런 힘의 증가에 놀랐다. 지연은 이 결과가 자신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주문을 플레어라고 이름지었고 자신의 마법 능력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인식했다. 성공에 고무되어 지연은 번개돌과 상호작용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생성한 마법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돌과 반응하지 못했고 그는 실망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밀도와 형태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에 기뻐했다.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시온은 많은 양의 마법 에너지를 모아 번개돌로 향하게 했다. 에너지가 충돌하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시온이 땅에 쓰러졌다. 메리와 로즈는 걱정하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메리는 말했다. 번개가 다른 방향으로 튈 줄 알았는데 너 쪽으로 되튀었어. 시온은 설명했다. 번개가 에너지원에 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야. 내적으로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직전이라고 느꼈지만 아직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마법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지만 자신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반성하며 시온은 생각했다. 아마 지금까지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로워서 이 세계가 나를 마법을 창조하라고 데려온 환상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아.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친구 그라스트와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시온은 그라스트가 평소와 달리 걱정과 침울함이 가득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내가 번개 오르를 추출한 방법을 기억하니? 네, 시온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글쎄, 이 바보가 내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할 수 없는 번개 오르를 수확했단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배운 방법을 사용하여 번개 오르를 추출했고 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죄책감을 느낀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나는 내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상의하지 않고 번개 오르를 밀수해서 큰돈을 벌고 싶었어. 그러나 시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라스트는 시온의 반응에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허락 없이 내 아이디어를 내 이익을 위해 사용했어. 시온은 그에게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문제가 아니다. 그는 그들이 그라스트의 창고를 방문했을 때 번개돌들이 통제할 수 없이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라스트는 덧붙였다. 이 돌들은 에너지 방출이나 조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사갔지만 곧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상황은 보시는 것과 같다. 시온의 아버지는 분명히 답답해 보였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라스트는 시온을 향해 애원하며 말했다. 이 돌들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니? 또한 에너지 방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번개돌을 구매한 사람들은 불꽃과 작은 폭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3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환불해야 하고 나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이 창고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그라스트는 희망을 담아 말했다. 너는 천재야, 시온.
너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 시온의 아버지는 그의 친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시온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라스트는 시온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온은 말했다. 좋아, 해결책을 찾을게. 그라스트는 기뻐했지만 시온은 경고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 그런 다음 시온은 번개 돌에 다가가 그라스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배열했어? 그라스트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더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가 2개의 돌을 가까이 옮기자 그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방전이 일어났다. 시온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라스트는 번개 광석을 녹여 만든 돌을 꺼냈다. 시온은 물었다. 2개를 가까이 가져가면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불꽃이 생기나요? 그라스트는 대답했다. 직접 해보세요. 시온은 2개의 녹은 돌을 서로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개 광석이 가공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시온은 혼자서 생각했다. 그는 그라스트에게 물었다. 에너지가 돌에서 사라진 것은 어떤 단계에서인가요? 그라스트는 대답했다. 내가 깨뜨렸을 때는 약간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녹이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온은 이 과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아버지에게 실험을 할 수 있는지 허락을 구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며 필요한 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시온은 그의 플레어 마법을 사용하여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그라스트는 놀랐다. 하지만 시온은 차분히 말했다. 계속 작업하세요. 그러나 그라스트는 방금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멈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 내 손에서 어떻게 불이 나왔지? 시온은 간단히 대답했다. 마법이야.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허락을 조용히 요청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였다. 그라스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시온의 아버지를 향해 물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스트는 머리를 흔들며 압도되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을 향해 물었다. 내 불로 번개 돌을 녹이면 결과가 바뀔 것 같나요? 시온은 대답했다. 확신은 없지만 알아보자. 그라스트는 과정이 약 1시간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작업하는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결과를 보고 싶다는 열망에 굴복하여 남아있기로 고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후 그라스트는 번개석을 재구성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라스트가 새로 만든 2개의 석재를 가까이 가져가자 그 사이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시온은 마법의 불꽃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고 시온은 새로운 석재를 철번개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는 이 석재들이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번개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번개등과 마법 라이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제조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성취를 축하했다. 메리조차 그를 칭찬했고 시온은 그녀가 다시 질투할까 걱정했던 자신을 조용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당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라스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시온의 아버지가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다. 그라스트는 사과했고 시온은 그라스트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라스트가 시온과 그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시온에게 만약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도와줄게. 궁금한 메리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시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구들을 만들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그 아이디어가 내가 계획 중인 것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순위트 PK는 명백해졌는데 그레스트의 새로운 제품들, 번개등과 라이터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빠르게 매진되었고 그레스트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 후 시온은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촛불과 커버를 꺼내며 설명했다. 일반 불꽃은 산소가 있어야 계속 타오른다. 커버로 덮으면 꺼질 거야. 하지만 마법의 불꽃으로 촛불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메리는 추측했다. 나는 그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로즈는 다른 한편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온은 자신의 불꽃 주문으로 초를 켰고 그 다음에 가리개를 씌웠습니다. 그가 가리개를 벗었을 때 마법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추측이 로즈의 것을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시온은 결과에 깊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불꽃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로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시온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마법 에너지가 자연 현상을 강화하여 외부 요인의 면역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메리는 물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바꿀까요? 시온은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법의 불꽃이 일반적인 불꽃과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온은 다시 플레어 마법을 사용하여 얼마 거리를 두고 불꽃을 던졌다. 그는 메리에게 그 불꽃 쪽으로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조금 보내라고 요청했다. 메리가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법 에너지가 지온의 불꽃과 충돌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그녀를 땅에 쓰러뜨렸다. 지온은 자신의 여동생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나는 조금 놀랐을 뿐이야. 괜찮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물었다. 지온, 너는 그게 일어날 줄 알았어? 지온은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아니야. 전혀 몰랐어. 지온은 폭발을 되새기며 인정했다. 나는 그저 불꽃이 더 강해질 줄만 예상했어. 그 이상은 아니었어. 메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방출한 마법 에너지는 너무 작았어. 지온은 깊이 생각하며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법 에너지는 미미했지만 그것이 플레어 불꽃에 닿았을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이해하고자 결심한 시온은 일어난 모든 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중한 고려 끝에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는 번개 돌을 사용하여 또 다른 실험을 하러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그것에 향했지만 이번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뻐하며 그는 외쳤다. 아, 이렇게 작동하는군요. 혼란스러운 로즈는 물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게 마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건 마법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마법 에너지가 아니에요. 공기가 마법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번개 마법을 활성화하려고 할 때 바람 저항의 징후를 발견했어요. 내가 플레어 불꽃을 덮었을 때 산소 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마법 에너지가 공기처럼 행동하고 물리적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그 속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획기적인 발견을 깨달은 시온은 그의 전매 특허인 엉뚱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내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로즈와 메리도 그를 위해 신나서 그의 기쁨을 나눴다. 이후 시온은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그는 크라스트 씨가 그를 위해 가죽과 종이 크리스탈로 만든 특별한 요청의 2개의 장갑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장갑을 끼고 시온은 일련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불을 발생시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 후 그는 번개 실험을 하여 강력한 집중 번개 빔을 방출했다. 자랑스럽게 서서 지연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해냈다. 드디어 성공했어. 그는 자신의 연구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성취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메리가 그에게 달려와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가장 놀라운 일이야. 감동에 젖어 지연은 자신이 이룬 것을 믿을 수 없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와 로즈가 그를 위로하러 달려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트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연의 진전을 깊이 감동받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후 지연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트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차서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스트가 말하길 시온의 마법은 놀랍다고 했어요. 그것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요.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시온은 현명하다고요.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는 매우 똑똑하지만 여전히 아이일 뿐이라고요. 시온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 통제를 넘어선다고요. 시온은 영리하고 똑똑하며 내가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맡겨졌어요. 시온의 심장이 멈췄어요. 나에게 맡겨졌다고? 시온이 입양된 것 같네요. 시온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사실일까? 나는 이 가족과 혈연 관계가 아닌가? 그 깨달음은 그를 깊이 흔들어 놓았다. 시온은 꾸준히 훈련을 계속했고 마침내 강력한 번개 마법을 사용해 나무 판자를 성공적으로 부수었다. 메리와 로즈는 그의 성과에 기뻐하며 응원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칭찬했고 시온은 마법에 대한 익숙함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메리와 로즈의 끊임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후 시온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고 더 중요한 것은 메리의 그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에게 한 생각이 스쳤다.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닐 때 언젠가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며 마음에서 밀어내려 했다. 후에 방에 앉아있던 시온은 여전히 혈연 관계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마법 실험으로 자신을 분산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법 에너지를 증폭하고 농도를 높이는 복합 마법 기술에 집중하기로 했다. 2개의 마법 요소를 융합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주문을 강화하고 더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접근 방식을 곰곰이 생각하며 특정 주문을 함께 융합했을 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심한 그는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고 강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좌절감과 혼란스러움에 빠진 그는 왜 잘 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메리와 로즈는 동일하게 당황하며 물었다. 시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시온은 설명하기를 우리의 마지막 실험에서 우리는 마법 에너지가 공기의 특성을 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끌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번개와 달리 마법 에너지는 물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복잡한 생각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메리와 로즈는 그의 설명에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익숙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한 시온은 다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물을 떠오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메리는 기뻐서 외쳤다. 그러니까 마법 에너지가 물과 상호작용한다는 거네. 이거 정말 대단해. 시온, 로즈도 인상 깊게 생각하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너도 물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흥분을 듣고 시온은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효과는 아직 약하고 진정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물을 진정한 원소로 다루기 전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온은 물을 들어올리려고 물 밖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약간의 젖은 느낌이 들었고 그 감각을 곱씹었다. 그건 말이 되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오른손에 작은 양의 마법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수분은 내가 방출한 마법 에너지의 양에 해당해야 해. 결심한 그는 막대한 양의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며 메리와 로즈를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손으로 물을 모으려고 시도했을 때 성공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메리는 그에게 달려가서 물의 구체는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다. 강에서 빼온 건 아니겠지? 시온은 설명했다. 나는 마법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고 공기 중에 물 입자를 모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 물의 구체를 만들 수 있었어. 메리는 감탄하며 물었다. 그럼 이 주문의 이름은 뭐로 할 건데? 물 기반의 주문이니까 시온은 결정했다. 아쿠아라고 부를게. 호기심이 생긴 메리와 로즈는 그 주문을 직접 시도해보았다.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물구체는 즉시 그들의 얼굴에 폭발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경험을 즐겼다. 시온은 신나서 메리와 로즈가 이제 여러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부모님과 함께 타고 있는 시온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마법 실험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아니, 아직 아니다. 이후 시온과 그라스트는 임무를 수락하기 위해 길드로 향했다. 그라스트는 그에게 말했다. 어떤 임무를 맡으려면 먼저 길드에 등록해야 한다. 정말 이걸 하고 싶어? 메리와 로즈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교환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온은 이미 결심을 했다. 나는 괴물이 마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라스트는 메리와 로즈를 향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둘은 함께 올 필요 없어. 하지만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도망치면 영원히 도망치게 될 거예요. 나는 더 강해지고 싶어요. 로즈도 덧붙였다. 나도요. 나도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들의 결의를 보며 그라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셨네요. 가자. 떠나기 전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돌아서며 부모님께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길드에 들어서자마자 그라스트는 플래티넘급 모험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그를 맞이하며 요청사항을 문의했습니다. 그라스트는 아이들을 등록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동의했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뒤에 서 있는 두 사람도 아이들을 지원하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한 그라스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는 시온의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전체 그룹이 예상치 못한 그들의 등장에 놀랐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앞으로 나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도 지원하러 왔다고. 그는 자신이 다이아몬드 등급의 모험가임을 밝혔다. 전체 길드가 침묵하고 충격에 빠졌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매우 드문 그리고 명예로운 등급이었다.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더 이상의 논의 없이 시온의 아버지는 단지 그들이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시했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라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지만 상황을 아직 처리 중이었다. 길드를 나와서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죄책감에 겨워서 그들은 모두 사과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인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놀란 시온은 아버지가 이미 그들이 몬스터 사냥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정확한 의도는 몰랐지만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메리가 그와 그들의 어머니와 며칠 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말을 듣고 메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과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계획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모두 다시 사과했지만 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라스트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아이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시온의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온의 아버지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주며 그가 방어하는 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라고 상기시켰다. 다시 그룹을 향해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이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이유를 듣고 나서 그는 그들이 무모한 모험을 위해 길드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들의 결정에서 존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 오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인정했다. 그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그라스트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곳이며 아무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이해하는 어조로 만약 그들이 다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획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모험가가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온은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주저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들은 기뻐했다. 잠시 후 그들은 임무를 시작했다. 4마리의 괴물을 만났을 때 시온의 아버지는 혼자서 그들을 맞섰다. 괴물들이 공격하자마자 그는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없애버렸다.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손쉽게 베어버렸다. 경이롭게 바라보던 그라스트는 그의 힘이 얼마나 괴물 같은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시온은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무력감이 스며들었고 아버지처럼 강력한 존재가 있을 때 그들의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온의 생각을 감지한 아버지는 더 많은 괴물들이 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그들이 싸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또 다른 생물들이 나타났다. 시온의 아버지는 새로운 그룹을 빠르게 평가하고 그들이 고블린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여 아이들의 첫 번째 진짜 전투에 이상적인 적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리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괴물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자 주저했다. 시온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그들의 대형을 정리하고 이 괴물들은 원거리 공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시온은 즉시 그들의 마법이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온은 공격을 시작하며 강력한 마법을 펼쳐 여러 괴물을 한 번에 처치했다. 그러나 그가 축하할 순간 다른 생물이 뒤에서 그에게 덤벼들며 공격할 준비를 했다. 마지막 순간에 메리가 개입하여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그를 구했다. 한편 로즈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능숙하게 싸워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 재정비한 시온, 메리, 로즈는 다시 한번 협력 공격을 시작하며 새로운 결의로 싸웠다. 그들은 함께 남은 생물을 처치하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안도감이 그들 위로 밀려오던 순간 또 다른 괴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나 그들을 불시에 공격했다. 재빠르게 반응한 시온은 제때 그 생물을 처치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들은 전투 중 서로 얼마나 많이 지지했는지를 인식하며 감사의 말을 나누었다. 숨을 고르던 메리는 시온을 향해 그와 함께 싸울 때 자신감이 얼마나 더 생겼는지 표현했다. 그가 곁에 있기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믿게 되었다. 한편 시온은 내면을 되돌아보며 혈연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메리는 항상 그의 누나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나였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그들의 공연을 칭찬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칭찬하며 팀워크와 시행력을 인정했다. 주저없이 그는 이제 두 번째 전투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하며
실제 전투 경험을 쌓을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근처에 더 많은 괴물의 징후를 이미 발견한 그는 그들을 재촉했다. 시온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속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놀라움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곧 또 다른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고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빠르게 밀려왔다. 메리는 완전히 지쳐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노력을 칭찬했고 그라스는 장난스럽게도 자신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온은 싸움에서 아버지와 맞서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전임을 인정했다. 마리는 지쳐있지만 전투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음을 인식했다. 시온은 동의하며 싸움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인정했다. 로즈는 그들이 모르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의 피곤함을 알아차리고 그라스와 함께 몬스터의 시체에서 보물을 모으겠다고 선언하며 나머지 사람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휴식을 취하면서 시온의 시선은 가까운 곳의 어두운 동굴로 향했다. 호기심이 생겨 그를 탐험하기로 결정하고 마리와 로즈는 주저하면서도 그를 따라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동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고 불안한 분위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메리와 로즈는 들어가는 것이 실수라고 느끼며 우려를 표했다. 주변은 불길했고 위험이 모든 모서리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가자 시온은 앞에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새장에 갇힌 요정이었다. 시온이 그녀를 풀어주기 위해 한 발짝 다가가자 요정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그녀의 두려움에 혼란스러운 메리와 로즈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다. 주저하지 않고 시온은 그들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메리와 로즈는 그의 결정에 동의했다. 신중하게 시온은 케이지를 열었다. 요정은 잠시 주저하며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경고 없이 갑자기 케이지에서 튀어나와 날아올랐다. 모두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요정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들은 이런 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요정이 멀어져 가면서 그들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성취감을 느끼며 그들은 캠프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기색으로 불안해 보였다. 그가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려 하며 돌아서자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다. 그녀는 그와의 사적인 대화를 단호하게 요청했고 잠시 후 그의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시온의 어머니가 돌아왔고 그녀의 태도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시온과 메리는 두려움에 굳어져 다가올 일을 준비했다. 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어머니는 그들의 괴물 사냥 임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시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전투에서 상처로 가득 차서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능한 한 많은 괴물과 싸울 기회를 이용했으며 그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이 더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녀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지 않은 한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그녀는 항상 서로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한 가지 요청이 있었다. 시온과 메리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